12월 2일 고요함의 제명상 30일차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계 두 번째 낭독을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고요함을 가져가는 또 다른 방법으로 깊이 듣기가 있다. 누군가의 말에 진정 귀 기울일 때 고요함의 차원이 내면에서 솟아올라 관계의 중심에 자리한다. 하지만 깊이 듣기의 기술을 제대로 습득한 사람은 거의 없다. 대체로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그들은 당신이 한 말을 마음속으로 비판하거나 당신의 말이 끝난 다음 대꾸할 말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당신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깊이 듣기는 소리를 듣는 지각작용을 훨씬 넘어선 곳에 있다. 깨어있는 고요함이 내면에서 솟아올라 현존의 공간이 생성되고 그 안에서 상대의 말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말은 2차적인 것이 된다. 말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듣는 행위이며 또한 듣는 사람 안에서 솟아오르는 순수의식의 공간이다. 그곳은 의식이 통일되는 장소이다. 생각이 만들어낸 분리의 장벽 없이 상대를 만나는 곳이다. 이제 상대는 더 이상 남이 아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당신과 상대는 하나가 된다. 하나의 맑은 마음, 하나의 순수의식이 된다. 당신은 가까운 관계에서 똑같은 일이 자주 되풀이되는 것을 느끼는가? 사소한 의견의 불일치가 종래에는 격한 싸움으로 번져 감정적 고통을 겪는가? 이런 일의 근저에는 에고의 기본적인 습관이 깔려 있다. 바로 나는 당연히 옳고 너는 당연히 틀린 것이다. 또한 특정의 사람이나 사람과 주기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을 만들려는 에고의 습관도 한몫한다. 나와 남을 분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에고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너나 없이 모든 인간의 내면에 누적되어 온 감정의 고통이 있다. 이는 개인의 과거에서도 오지만 아주 오랜 옛날부터 겪어온 인류가 겪어온 집단적 고통의 체험에서도 온다. 내면의 에너지장인 이 고통의 몸은 때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한다. 고통의 몸이 살아가려면 더 많은 감정적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통의 몸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극히 부정적인 것으로 만든다. 부정적인 생각과 진동 주파수가 딱 맞는 고통의 몸은 가까운 사람들을 자극하여 부정적 감정이 나오도록 부추긴다. 특히 파트너를 건드려 놓고는 눈앞에 전개되는 고통의 해프닝을 즐긴다. 삶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고통의 몸, 내 몸 깊은 곳에 자리한 고통과의 무의식적인 일체화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알아차리면 된다. 과거의 고통이 내가 아님을 알며 그저 과거의 고통이라고 알아차리면 된다. 고통이 나와 파트너의 내면에서 일어날 때 잘 지켜보라. 무의식적인 일체화를 깨어버리면 그래서 내 안에서 고통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 고통으로 공급되던 에너지가 차단된다. 그러면 고통의 몸은 조만간 힘을 잃게 된다. 때로 인간관계는 지옥이다. 때로 인간관계는 커다란 정신수행이다.
다른 사람을 보고 큰 사랑을 느낄 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때 내면에 무언가가 깊이 감흥한다. 잠시 눈을 감고 사랑의 실체를 느껴보라. 나의 본연의 모습, 나의 실체와 분리될 수 없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느껴보라. 나의 겉모습은 내면의 나, 실체의 나를 일시적으로 담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겉모습은 나를 떠나겠지만 사랑과 아름다움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물의 세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물건들, 내가 매일 다루는 물건들과 말이다. 내가 앉는 의자, 글을 쓰는 펜, 차와 컵들은 내게 단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인가? 나는 가끔씩 아주 잠시라도 그것들에 주목하고 온전히 전념함으로써 그것들의 존재와 삶을 인정해 주는가? 사물에 집착하고 나와 남의 눈에 나의 가치가 올라가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물을 이용하고 있다면 사물에 대한 관심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 사물과 나를 동일시할 때 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사물 안에서 나를 찾기 때문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기존 관념에 투영 없이 그 존재를 인정할 때 당신은 사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그것이 정말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의 감각에 그렇게 느껴질 뿐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물리학자들은 분자적 차원으로 내려가면 사물의 실체가 진동하는 에너지장임을 이미 증명했다. 사물의 영역을 봄에 있어 나가 개입하지 않을 때 주변 생각은 생각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되살아난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비록 순간에 불과하더라도 당신은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다만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의 기능이나 역할로 격화시키는가? 슈퍼마켓 계산원과 당신의 관계는 어떠한가? 주차 관리원은, 수선공은, 고객은 잠시만 전념하면 충분하다.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의 말을 들을 때 2, 3초 정도 생생한 고요함이 자리하면 된다. 우리가 평소 행하고 동의로 하는 역할 이상의 실체적인 것이 나타나려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 모든 역할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습관화된 의식의 일부이다. 온전한 전념을 줄 때 나타나는 것은 습관화되기 이전의 것이다. 나의 이름과 형상 밑에 있는 나의 실체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대본을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다. 나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 된다. 그 차원이 나의 내면에서 솟아오를 때 남 내면에서도 같은 차원을 이끌어낸다. 물론 궁극적으로 남이란 없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만나고 있을 뿐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모두 진동하는 주파수 에너지장임을 오늘 느껴보시고, 그리고 언제나 나 자신, 남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듣는 명상, 듣기 명상을 오늘 실천해 보시면 어떠겠습니까? 감사합니다.